이슈앤피플 목요일 순서 2부 출발했습니다. 2부의 첫 번째 코너는 아웅 현웅. 아웅다웅 뉴스의 이현웅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현웅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에 여야가 최종 합의했다고요. 네, 점점 합의에 다다르고 있는 분위기가 있었죠. 네. 자,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 그리고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만나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금개혁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알려졌던 대로 내는 돈 보험료율은 13%로 인상하게 되는데요. 지금의 9%에서 2026년부터 8년 동안 0.5%포인트씩 인상해 나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받는 돈이죠. 소득 대체율은 지금의 40%에서 43%로 상향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관심을 모았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6인, 더불어민주당 6인, 그리고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하기로 했고요.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습니다. 네. 이 연금특위에 대해서 법률안 심사권 부여하고요.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합의했고 이 특위의 활동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이지만 필요시에는 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크레디트와 관련한 합의도 도출이 됐는데요. 먼저 출산 크레디트.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출산으로 인해서 일을 쉬는 기간에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쳐주겠다라고 하는 건데 네. 이게 지금은 둘째 아이부터 6개월씩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네. 첫째 아이까지 확대로 적용하고 이 기간도 12개월로 늘리는 데 합의했습니다. 아, 아유, 네. 좋네요. 네. 네. 그리고 군복무 크레디트와 관련해서는 지금은 이제 6개월이고 네. 민주당 측에서는 전체 군복무 전체 기간을 인정해 주자라는 18개월이잖아요. 이렇게 네.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12개월로 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 밖에도 저소득 지역 가입자에 대한 지원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 이제 개혁은 국민연금이 도입되고 세 번째로 하는 개혁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1988년에 도입이 됐는데 처음에 만들어진 해에는요. 보험료율이 3% 그리고 소득 대체율은 70%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도를 처음에 좀 안착시키기 위해서 내는 돈은 좀 적게 하고 받는 돈은 많게 설정을 했던 네. 건데요. 네. 아무래도 가입자가 점차 많아지면서 유지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도입 10년 뒤인 1998년에 첫 번째 개혁을 진행했습니다. 네. 이때 보험료율을 9%까지 올리고 소득 대체율은 60%까지 낮췄고요. 수급 연령도 60세에서 단계적으로 65세로 네.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2차 개혁이 이루어져서 소득 대체율이 지금의 40%로 점차 낮춰지게 됐습니다. 네. 자, 이번이 세 번째 개혁안인데요. 이번 개혁을 통해서 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다소 늦춰지게 됐습니다. 만약 이번 개혁이 아니었다면 국민연금은 2041년부터 적자로 전환해서 2055년에는 완전히 기금이 소진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었는데요. 네네. 일단 이번에 개혁을 하면서 조금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2048년에 적자로 전환이 되고 네. 소진되는 연도는 2064년까지 미뤄지게 된 거죠. 네. 자, 연금 개혁이라고 하면은 국민 삶에 정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 굉장히 전 국민이 바라보는 예민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다룬다는 것 자체가 좀 쉽지가 않은데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급되는 게 바로 자동 조정 장치입니다. 인구 상황, 경제 상황에 맞춰서 따로따로 개혁을 할 필요 없이 그때그때에 맞춰서 내는 돈 받는 돈을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장치인데요. 네.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재정 안정성으로 보자면은 확보가 되겠죠. 기금이 그렇죠. 소진되는 것도 우리가 따져볼 필요도 없을 네네. 거고요. 하지만 개별 수급자 입장에서 보면 내가 그래서 얼마를 받는 건데 이거를 네. 지금 따져보기가 그러니까. 어렵기 네. 때문에 네네. 이 도입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또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지정 소식을 전하면서 규제가 시행되는 24일 전까지 움직임이 주목된다는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실제로 일선 현장이 혼란스러운 분위기라고요. 그렇습니다. 해당 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규제 시행을 앞두고 꽤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일단 갭 투자를 노리는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야 이거 막차 아니냐라고 하면서 네. 적당한 매물을 하나하나 좀 따져보고 있다고 하고요. 정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는 앞으로 뜰 곳으로 찍어준 거 아니냐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토어제 해제가 되면 집값이 상승 탄력을 받는다는 걸 이번에 확인했기 때문에 네. 이번에 다시 재지정이 되지만 일단 6개월이고
나중에 다시 풀릴 때 집값이 한번 뜰 수 있지 않겠냐 네네. 하는 기대감으로 지금 매물 목록을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자, 한편 정리를 고민하던 일부 집주인들도 어쨌든 24일 전까지 좀 팔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고민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네. 내가 1억 내려줄게. 2억 내려줄게. 네. 조금씩 눈치를 보면서 아하. 이렇게 가격 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다만 이런 분위기가 시장 전체를 대변하는 건 아닌데요. 네. 이 토화재가 있더라도 집을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실수요자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네네. 굳이 서두를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그쵸? 예.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분위기라고 하는데요. 토화재가 다시 지정되더라도 어느 정도 가격이 내려갈 걸로 보고 지금 시간을 좀 벌려는 그런 네.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렇게 한 달 만에 정책이 번복될 걸 모르고 최근에 계약을 맺은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이런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생각이 복잡해졌다고 네. 하는데 예. 일부는 뭐 내가 계약금 좀 못 받더라도 날리더라도 그냥 이거 물리겠다. 계약금 큰데. 큰데 예. 아마 그거보다 더 떨어질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한 것 하고 같습니다. 저런. 네. 아이고 참. 다음 소식은 또 아이고 가격 인상 소식이네요. 네. 지난번에 신라면에 이어서 이번 또 진라면이에요? 아, 이것도 가나다 순으로 올립니까? 네. 참 이게 저희가 웃고는 네. 있지만 네. 이 내용을 알면 정말 웃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그러니까요. 예. 예. 신라면으로 대표되는 농심이 17일부터 가격 올렸다는 소식 저희가 전해드린 바 네. 있죠. 네. 근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또 비슷한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서 마음이 씁쓸한데요. 이번에는 오뚜기입니다. 네. 오뚜기가 라면 16종의 출고가를 평균 7.5% 올린다고 밝혔는데 네. 인상 시점은 다음 달 1일부터고요. 네. 오뚜기 기준으로 2년 5개월 만에 가격 인상입니다. 진라면이 10.3%, 오동통면이 4.5%, 짜슐랭이 8.2% 등인데요. 이 오뚜기 관계자는 최근에 환율도 오르고 있고 수입 원료 가격도 급등하고 있고 농산물 가격까지 많이 올랐고 여기에 물류비, 인건비 뭐 정말 안 오른 게 없기 때문에 그렇네. 우리도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가격 인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참에 라면을 끊어 이 소비자도 강공 모드로 나가실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럴 수 없어요. 그나저나 4월 1일부터 4월 오른다 1일이죠. 그러면 네. 그 전에 막 또 사시겠네. 사재기 또 그럴 수도 사재기 있죠. 라면 하시겠어요.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 사야죠. 그러네요. 박스씩 또. 아이, 참. 자, 올해 먹거리 가격 인상 소식을 좀 여러 번 전하는 것 같은데 또 소비자들을 힘들게 하는 게 이중 가격제라면서요? 네, 이중 가격제가 뭔가 조금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네. 같은 상품인데 네. 오프라인 매장 가격과 네. 배달앱을 통해서 주문할 때 가격이 다른 겁니다. 똑같은 치킨을 시키려고 하는데 밖에서 매장에서 사면 18,000원, 온라인으로 사려고 그러면 뭐 2만 원 이렇게 책정이 돼 있다는 거죠. 네네. 뭐 양이 더 많거나 더 맛있거나 그것도 그런 것도 아닌데. 아닙니다. 이 배달 수수료에 대한 점주들의 부담이 커지자 이렇게 배달 전용 판매가를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과거에는 이거를 알게 모르게 남모르게 조심스럽게 네. 가격 설정을 바꿔두는 경우가 많았는데 배달 수수료 문제가 점차 공론화되면서 최근 여러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아예 공지를 띄워서 공식적으로 우리는 이중으로 가격을 운영한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네. 본사 차원에서 알리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본사는 가격 올리지 마세요라고 하는데 가맹점주들이 자체적으로 올리는 경우들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네. 같은 프랜차이즈 상품을 결제하려고 봤을 때 가끔은 어느 지점 이 지점에 따라서 가격이 다른 맞아요. 경우를 우리가 볼 수도 예, 있습니다. 예. 그게 바로 다 이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 이중 가격제 역시도 프랜차이즈와 점주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어쩔 수 없다. 수수료 때문에 우리 남는 게 없다. 이런 이유를 들고 있는 수수료 상황입니다. 가져가는 회사가 갑인데요. 그렇죠. 지금 예. 상황에서 그렇죠. 뭐 거기서도 가격을 수수료를 부담을 내린다고 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 주장이 지금 다 다른 상황이고요. 네. 네. 이러거나 저러거나 소비자 입장에서 보자면 그렇죠. 사실상 이중 가격제는 그러니까. 체감되기로는 가격 인상과 똑같은 동일하죠. 네. 효과기 때문에 내가 나가는 돈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갑에서. 네. 부담이 커지고 있는 아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다못해 화장실 티슈 하나 사도 말이죠. 오프라인 매장에 가서 사서 딱 그 가격 비교하려고 그러니까, 네. 그러면 단위가 달라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매장 25m 30롤 그래서 딱 저기 온라인으로 들어보면은 25m
20롤, 뭐 30m, 미터가 막한 5m씩 다르고, 30m, 예. 20 이렇게 단위가 달라서 이게 소비자들이 정말 하나하나 들여다보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잘 속아서 그러니까 사는 보세요. 경우가 많아요. 우리 법도 공부해야죠. 부동산도 공부해야죠. 연금도 공부해야죠. 보험도 이제는 공부해, 보험도 공부해. 이것까지 공부해야 되니까 와 진짜 이건 열공 분위기. 그렇습니다. 그만 넘어가요. 공부하고 싶어요. 네. 네. 자 마지막 소식도 이제 또 오르는 소식인데 네. 그래도 이건 좀 좋은 소식인데 그래요? 혼인 건수 얘기니까 괜찮네요. 아. 네. 혼인 건수가 오른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작년에 혼인 건수가 총 22만 2천 건을 기록했는데요. 2019년 이후에 5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라고 하고요. 한 해 전과 비교했을 때도 2만 9천 건 증가했습니다. 수치로 따지면 14.8%인데요. 2만 9천 건이라고 하면 1996년 이후에 최대 증가폭이고요. 아 네. 14.8%라고 하면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폭의 증가였습니다. 아, 증가율입니다. 네. 자, 이번 발표로 인해서 2년 연속 혼인 건수 증가가 확인됐는데요. 통계청 측은 30대 초반 인구가 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 혼인이 감소했던 기저 효과가 맞물렸다는 점, 이런 것들을 혼인 건수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혼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조금씩 확대하고 있다고 하고요. 혼인을 장려하는 정책 요즘 많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도 함께 영향을 복합적으로 줬을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너무 고마운 소식이네요. 근데 결혼을 하는 나이에 대한 통계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작년 평균 초혼 연령이 남성이 33.9세, 여성이 31.6세로 나타났는데요. 네. 한 해 전과 비교했을 때 남성은 조금 줄었고요. 네. 여성은 조금 늘었습니다. 조금 더 뜯어보면요. 줄었다는 게 나이가 낮아졌다. 낮아졌다. 예. 남성의 연령별 혼인 건수를 비교해 봤더니 30대 초반이 가장 많았어요. 39% 정도. 와. 예. 그 다음이 이제 30대 후반 네. 19%, 그 다음이 20대 후반 20대 후반도 결혼을 하는구나. 네, 18% 정도 나타났습니다. 아 예. 자, 여성의 경우는 조금 달랐는데요. 네. 역시나 30대 초반이 가장 많긴 해요. 네. 그런데 그 다음이 20대 후반 아. 29%였고요. 30대 후반이 13% 등의 순이었습니다. 네네. 부부의 나이 차도 따져봤는데요. 네. 남성이 더 많은 경우가 아무래도 조금 더 많았어요. 네. 63%로 나타났고 여성이 더 많은 경우가 20%, 오. 동갑이 17%였는데요. 네. 재밌는 건 여성이 연상인 부부의 비율이 199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다고 합니다. 와. 예. 이게 좀 재밌는 통계였고 네. 뭐 재혼에 대한 집계를 보면 네. 전체 혼인 중에 한 10.4% 정도 차지를 했다고 네. 하고요. 네. 재혼 평균 연령이 남성이 51.6세, 여성은 47.1세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혼 건수는 9만 1,000건으로 집계됐는데요. 네. 2020년부터 5년째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좋은 소식이네요. 네. 네. 자, 준비한 뉴스는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퀴즈 내주세요. 네, 마지막 퀴즈는요. 결혼 문화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예전에 신랑 측에서 혼수 예물을 담아서 신부 측으로 보내는 문화가 있었죠. 네. 그걸 이것 보낸다라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사실 좀 보기가 드물어요. 그렇죠. 자,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은 그래도 현명하시니까 네. 맞춰주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몇 글자예요? 한 글자입니다. 오, 한 글자. 자, 영양과다. 네. 날지 못하는 자꾸 기침하는 힌트요죠. 예, 약해졌어요. 네. 예. 저도 예전에 이거 다 배달해보고 오. 다 그랬죠. 네. 어쨌든 이거는 혼인 때 신랑 쪽에서 예단하고 체단하고 혼서지 등을 담아 신부 집에 보내는 걸 얘기하는데 네. 이걸 이제 신랑 측 친구들이 가지고 와요. 네. 이 가지고 가는 친구들을 땡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걸- 땡진 앱이라고 그러니까 했죠. 이걸 등에 진 사람은 아. 땡진 아. 앱이라고 부르고 그렇구나. 그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들어갈 때 오징어 가면을 딱 써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거 사세요. 동네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 신부 측 집에서 나와서 돈 줘.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빨리 들어오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도 다 아실 것 같은데 네. 내가 요즘에 이제 힌트 재밌게 드려야 되니까 네. 요 얘기가 이제 그 한 번이라는 우리 단어가 온라인상에서 줄여서 이렇게 써요. 자, 아. 현웅 씨, 우리 예. 한 번 만날 거 어떻게 해야 돼? 한 만날까? 거기까지. 여기까지. 네, 이미 샵 0945 우물정 0945 유료 문자예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그리고 무료로 주실 수 있는 거 YTN 어플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입니다. 하루에 5분 선정해서 선물 드리고 있어요. 이현웅 아나운서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잘 들었습니다. 더 블루의 그대와 함께. 네, 듣고 옵니다.